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9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인데요.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유 시장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를 찾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구상을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 유 시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호주 시드니를 찾았습니다. 도시재생과 항만 재생 지역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지구인 달링하버, 수변 일대에는 국립해양박물관과 시드니 컨벤션 센터, 오페라 하우스 등이 들어섰습니다.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인 해양 관광지로 발돋움한 지역입니다. I've grown up attending Darling Harbour for many different social occasions. It's a great place to enjoy the sunshine, go for a walk. 재물포 르네상스는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유 시장은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바로 내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이곳이 바로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 그리고 주변 지역이 함께 주거지와 어울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시드니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록스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유 시장은 시드니 시장을 직접 만나 교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다양한 도시 외교 사업을 제안했고 클로버 무어 시장은 기후변화와 도심재생 사업에서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과거에 개항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제 이것이 다소 현대화되면서 쇠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새로운 부흥, 그 재물포 르네상스로 명명을 해서 세계적인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을 지금 갖고 추진하고 있고.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인천시장. 핵심 공약인 초일류 도시 인천과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정해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2031년 개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일단 반기고 있는데요. 사업 방식과 요금 방식이 기존과 달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부천시와 서울 양천구를 지나 강서구와 고양시 덕은구, 서울 마포구와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비용 때문에 국토부는 민간 투자 방식을 고민해 왔는데 결국 중수입, 중위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방식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BTO와 BTL 혼합 방식입니다.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과 민간이 정부에게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방식을 선택해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중 토지보상비와 절반의 공사비 등 약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철도와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해 사업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 수입을 환수해 요금 인하 등 이용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또 민자 철도 사업 최초로 이용거리 비례요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본 요금에 별도 요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별도 요금을 1km 구간마다 60원씩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9km 구간을 이동할 경우 400원 더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천 쪽 철도 노선과 연결할 경우 사업자 간 요금 방식이 달라 요금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쪽 구간에
그 다른 도시철도들과의 접속을 위해서라도 이제 아마 연장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사업 시행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신분당선과 같은 여러 시행 사업자가 한 노선에 관련이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업 구조가 돼서 상승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부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대장 홍대선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천시가 부담하는 7호선 운영 적자가 해마다 100억 원 이상씩 쌓여가고 있어 향후 부천시가 광역철도 운영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여전히 과밀 학급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을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교원단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 교육청이 2023년도 인천 공립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251명 감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인천의 경우 오히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 학교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초등학교는 과밀 학교가 줄어든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했고 특히 중학교는 과밀 학교 비율이 38%를 넘었습니다. 여기다 내년에 학급 수는 65개 증가하는데 교원을 251명 줄이는 건 교육부가 공교육 포기를 선언한 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원 수를 확대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그에 걸맞게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교사들의 주당 수업 시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아서 통체적인 학교 교육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신규 교원 임용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공고한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학교 교사 모집 인원은 총 257명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선발 규모가 유치원 교사 34명, 초등교사 17명, 특수교사 37명 등 88명이 준 겁니다. 과밀 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오히려 신규 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지금 83%밖에 안 돼요. 지금 정원에 교육부의 계획 5개년 계획에 보면은 금년까지 원래 90%를 채우기로 돼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61% 정도를 줄이고 있으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우리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인천교총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추진되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 인근에는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주민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30년간 생활쓰레기와 건설 폐기물 차량들 때문에 고통을 참아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물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차량으로 교통 안전 문제와 소음 피해 등도 야기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또 안전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검단 소방서 인근으로 맞은편에는 주택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 건립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굴과 20여 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상황.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신도시 계획 도시에 그것도 중앙 한 복판에다가 이제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게 일단 저희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그 물류센터 앞에는 그 LH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어요. 20m 도로 앞을 두고. 근데 거기 LH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그 앞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대형 차량들이 입찰을 하게끔 해놓으면 이거는 안전에 아이들의 안전과 진짜 주민 편의시설에는 무조건 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 용지로 계획됐지만 지난 2015년 물류 유통 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LH는 지난 4월 물류 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자 서구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당 용지의 물류 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 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도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 시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만여 명의 서명부를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 등에 전달하는 한편 1인 시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의 구의회마다 회기를 열고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영종도 통행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원도심 슬럼화를 막을 방안으로 공공재개발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제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각각 2.28배와 2.89배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이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사업 재구조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추면 주민 부담은 물론 인천시와 중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 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용역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끝나도 기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 조례 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구의회에선 인천시장과 중구청장이 공약대로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통행료 인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그리고 중구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중구 원도심 슬럼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원도심은 슬럼화돼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공재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인근 동구 금곡지역 허도진 공공재개발 추진 사례를 참고해 중구가 실행 가능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LH공사나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의 끊임없는 공조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임대 아파트 등의 공공재개발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에선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민간위탁계약 해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구정질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서구청은 민간위탁 운영계약이 종료됐고 향후 운영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우선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9대 서구의회가 진행한 첫 구정질문 자리.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민간위탁 해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고 직영 운영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사전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또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 문제는 없는지 지적했습니다. 근데 9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어떤 원칙도 없고 저희가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9월 1일자로 해고 통보를 했고 이미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은 직역 결정의 배경에 과연 서구청의 집행부와 청장님께서 주민, 마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의 고민이 있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민간위탁 종료는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우선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업무는 이미 예정됐던 업무에 대한 집행, 예산 집행이나 그 업무는 끝나 있고 사실은 이제 회계나 결산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민간 위탁 기관을 찾기 위해 행정력을 또 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해는 이걸 마무리하면서 그게 또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라 IC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김학엽 의원은 청라 IC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며 통행료 인하와 함께 진출입 도로 확장 계획을 물었습니다. 상습 정체로 시간과 기름 낭비에 청라 IC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통행료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7년 전과 같습니다. 강 청장은 운영 주체 측은 통행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 측 입장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오히려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며 오히려 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동결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 청장은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해 청라 IC 연결로 확장 공사가 추진 중이며 검단 경명로 도로가 2026년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인 만수천 보건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남동구가 관련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 건데요. 이와 함께 하천 보건사업과 겹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만수천 복개주차장 확충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 같은 친수 공간을 남동구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시작된 만수천 보건사업. 만수천은 현재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이 구조물을 걷어내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제1호 공약으로 꼽힙니다. 만수천 보건사업, 서울 청계천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가 해소됐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수천도 그리 될 것입니다. 남동구는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예산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정 구역은 만수천 복개 2주차장에서 시작해 남동구청 앞 인주대로까지 약 800m입니다. 이 지역엔 현재 공영주차장 4곳이 운영 중인데 이 중 3곳을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남동구는 당초 복개 1주차장부터 구조물을 뜯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 했지만 이미 주차장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고 또 예산까지 확보된 점을 감안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복개 1주차장은 기존 계획대로 구조물을 세워 2층 규모로 확충합니다. 다만 그동안 공사 자재비 등이 인상됐고 구조물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구는 예산 3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올 하반기에 인천시와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실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만수천 보건 관련 예산은 오는 26일 구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적인 첫 발을 떼게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 공공문화예술회관이 지역 극단과 함께 인천을 배경으로 한 뮤직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사랑과 꿈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연안부두, 이별의 인천항 등 인천을 배경으로 한 추억의 대중가요들 곳곳에 삽입돼 있어 곳곳에서 지역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때는 1950년대 인천. 청년 대수와 연숙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합니다. 나도 시집 와. 그럼 나 외국도 안 가고 여기서 너랑 살게.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으로 인해 두 사람의 인연은 잠시 끊어집니다. 인천 지역 공공예술회관이 공동 제작한 뮤직 드라마 올더웨이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지난해 제작한 연극 달려라 아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는데 지역 극단이 직접 연출과 각색을 맡아 작품 곳곳에서 지역적 특색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드라마가 먼저 가고 그다음 노래가 삽입이 되는데 이것은 인천 노래를 먼저 좀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드라마를 좀 입혔거든요. 연안부도 들어가고 이별의 인천항, 그다음에 메가드 장군에 있던 전우에 잘 자라, 담배가게 아가씨, 그다음 푸르른 날. 삽입곡 대부분은 과거 대중가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노래로 추억의 노래들과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저희 뮤직 드라마의 장점은 귀에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노래 그래 옛날 생각이 나면서 또 이 드라마에 녹아들 수 있는. 노년이 된 대수가 부르는 노래 올더웨이는 이번 작품에 수록된 유일한 창작곡이자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만났다 헤어지는데 결국 이 모두 품어주는 인천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이 등장인물 간의 교환되는 정서들 이런 것들을 요즘 세대와 과거 세대가 조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발라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피어난 꿈과 사랑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올더웨이는 오는 10월 14일 남동 소래 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부평 아트센터와 서구문화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총 8차례 인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기초의회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기초의원들은 모든 겸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이해 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런데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잡 뛰는 기초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왜 끊이질 않았는지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자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이 데이터에는 지난 8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여부와 보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을 보면 투잡을 뛰는 기초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공인중개사 대표와 어린이집 대표까지 또 학원이나 음식점 대표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각종 체육단체나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인 재직기간을 비공개 또는 누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영리, 비영리, 공공단체, 자영업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겸직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데다 신고를 허술하게 해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좀 뭐 영리 행위 여부나 아니면은 뭐 보수, 겸직에 대한 어떤 보수 같은 것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누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방의회 투명성을 많이 해치는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습니다. 셀프 징계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겸직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또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나 소속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겸직 내용을 신고하거나 사임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에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2019년 연수구의회 한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는데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의결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총 4가지입니다. 겸직 금지를 위반한 서울 강북구 의원의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선 5일 출석 정지, 1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 또 도덕성과 직결되는 겸직 문제. 하지만 겸직 신고가 허술하고 징계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그리고 겸직 금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서 가장 큰 원칙은 사실은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거고,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외부 수입을 과도하게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을 수행하면서 추가의 외부 수입을 얻고 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투명한 공개와 함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겸직 관련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문기구도 상설화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는 데다 공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7월 9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공개하는 조치를 이행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아직까지 겸직 신고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기초의원 겸직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 대표를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원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호석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맡아온 입주자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하는 경우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동네에 대한 일을 심사하거나 사업을 평가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입주자 대표 회장과 구의원은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도봉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있는데 일부 기초의회에선 겸직 금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 동구의회도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입주자 대표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초의원은 사임을 하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해당 아파트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겸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혼선을 주는 건 또 있습니다.
구의원이 소속된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직 구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학교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학교 운영위가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겸직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겸직 금지 조항을 정비했지만 금지 직종이 소수인데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겸직 공개에 대해 기초의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보조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니면 실제로 그 뭐 단체의 활동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겸직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준들이 많이 그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좀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좀 교육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직은 어쨌든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초의원 겸직 검증을 위한 제도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지만 대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윤리특위의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구대의회 개원 후 인천 동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 잡음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의장이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해부하지 않은 데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봐주기식으로 이제 징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꾸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외부 수입 겸직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 외부 수입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공직에 전념하도록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선 기초의회 스스로가 제대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기획 취재로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내용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의회 겸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또 공개해야 할 정보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보완책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지웅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가 기초의원 겸직을 주제로 심층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선출직 의원에 대한 겸직 문제를 두고 최근 경실련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실태부터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헌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겸직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중 겸직 금지의 의미는 공직자가 공익에 전념하고 외부 수입을 얻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 국회법 제29조의 2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로소득 취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 이에 경실련이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요. 임대업에 대한 신고와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의미와 또 임대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짚어주셨는데요.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통해서 이해 충돌 소지를 발견했고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기초의원, 다시 말해 지역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의 겸직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종을 명시하였고 이러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 이후에 심사를 통해 허가된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직종이 협소해서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이 불어된 직종 이외에 사실상 대부분의 직종에 대한 겸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실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가의 일에 제대로 전념할 수가 없겠지요. 겸직을 통한 또 외부 수익을 많이 취득하게 되면 이 보수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연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될 때는요,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근데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보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방의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보수가 예전보다 개선이 된 만큼 지방의원 보수 수준을 고려해서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작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이에 따른 국회법 개정 취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보유재산 및 민간활동 내용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대부분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또 한계점이 있고 보수 유급제 이후에도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이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선출직 구의원의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겸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초의회가 혼란스럽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겸직 금지 직종을 제외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만 겸직을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법에서는 연 1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의회, 구의회에서는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제도를 보면요. 여기서는 매년 3월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와 공개 내역을 특정해서 사회적 감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이것을 유지해도 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심사해야 할 주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의회, 구의회가 많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실련에서 서울기초의회 25곳을 대상으로 겸직 공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기초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셨는지요? 예, 아직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수액 등을 지우고 정보를 공개하거나 혹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허락을 받아서 공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나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제고가 우선이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소송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서와 같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사회적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액을 포함한 겸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특히 임대업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기초의원 겸직은 단순 공개로 그칠 게 아니라 명확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 경고에서 제명이 아닌 벌금형 또는 지방선거 출마 금지 등 어떤 해외 사례와 유사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직 금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 공직에 전념하고 영리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보수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 하원은 의원의 외부 소득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원 겸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의 연간 외부 소득은 정무직 2급 기본연봉의 15%, 2012년 기준으로 약 26,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연봉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연봉을 고려해서 외부소득 제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징계조항은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겸직 금지 직종을 계속해서 막거나 혹은 앞에서 명시한 외부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 부분도 예로 들어주셨고 외부 소득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형벌 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죠. 9대 기초의회가 앞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의정 활동 가운데 겸직 공개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 미온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끝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말씀 주시죠. 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 벌써 1년, 지방선거 이후 3달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원의 겸직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심사, 징계안 심사, 이해충돌 심사 등 3가지를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도덕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지방의원의 윤리 강화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심층기획으로 준비한 기초의원 겸직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ids, get your popcorn now.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the space Viking, Thor Odinson. 슈퍼히어로가 아닌 자아를 찾아 떠난 토르. After saving planet Earth for the 500th time, Thor set off on a new journey. Well, he got in shape. 하지만 시프의 구조 요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nd after all that, he reclaimed his title. As the one and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묠니르를 소환하는 그때 Oh, spoke too soon. Jane? 마이티 토르가 되어 나타난 전 연인 제인. The old ex-girlfriend. What's it been like? 3, 4 years? 8 years, 7 months and 6 days, give or take. Am I sensing feelings? Well, you're right. The only ones who gods care about is themselves. So this is my vow. All gods will die. 우주의 모든 신을 몰살하려는 고르를 막기 위해 뭉친 팀 토르. I just want to say that was very, very impressive what you did back there. He's just my first bad guy. You never forget your first. 팀 토르는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You are not like the other gods of kill. Because I hav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우주 최고의 매치 그리고 사랑.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